사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할 수 없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가원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 원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채널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구충제와 항암제입니다. 2019년도에 조 티펜스라고 하는 미국인 암 환자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개구충제를 복용해 폐암 4기에서 완치가 되었다, 이런 것을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그게 국내에서 아주 큰 유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구충제가 암 치료, 항암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충제가 가진 항암성, 이거에 대해서 시험관 수준에서 과학적 검증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안전성과 함께 이런 효능이 사람 몸 안에서도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이 이제 임상시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이 되어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충제와 항암제 관련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암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물론 폐암, 간암 이런 것들이 높은 사망 순위를 유지하지만 소화계 암과 다른 암이 결합 시, 소화계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위암, 대장암 이런 거 연상하면 되죠. 그럴 때 많은 사망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항암제와 같은 약품은 의약품으로서 새로운 의약품이 개발되고 시판되기 위해서는 전 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거치는 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이른바 돈 되는 의약품을 새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항암제를 새로 개발하면 막대한 금액을 환자에게 부담시켜 돈을 버는 게 제약회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암 환자와 그 가족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항암제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와 이해가 상충하지만 사람 목숨에 더욱 가치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소화관의 기생충을 구제하는 구충제 중 항암성을 띠는 것이 많다, 그런 연구 결과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구충제는 일단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고 경제성도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앞세우는 제약회사로서는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겠죠. 물론 구충제와 항암제는 의약품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영어로 drug repositioning 또는 drug repurposing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의약품 재배치 또는 의약품 용도 변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부르든 관계없이 구충제를 항암제로 쓰려면 새롭게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안전성과 독성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항암 효능을 보이는 구충제는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벤즈이미다졸계 요건데요. 여기에서는 메벤다졸, 플로벤다졸, 알벤다졸 이런 것들이 있고 펜벤다졸도 유명하지만 이것은 개와 같은 동물 구충제이므로 의학의 관점에서는 사람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벤즈이미다졸계와 많은 구충제가 가지는 항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페라진 요거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피페라진은 회충, 요충, 사상충 등의 선충류에 대한 구충제로 사용합니다. 피페라진뿐만 아니라 많은 피페라진 화합물이 구충작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생충을 마비시켜서 숙주몸이 쉽게 기생충을 제거하거나 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막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을 차단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게 자율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말초신경계에서 근육을 활성화하는데 이런 아세틸콜린을 차단한다면 근육 마비가 일어나겠죠. 피페라진 계열의 화합물이 가진 항암 원리는 G1 또는 S단계 세포주기 정지임을 보이는데 세포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G1, S, G2, M, 다시 G1 이런 것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분열이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한 피페라진 유도체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과 간암 등의 효과적인데 세포 자멸사, 이건 에파프토시스 이렇게도 부르죠. 이거를 유발합니다.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이죠. 간암 세포에 대한 이 연구는 피페라진 유도체 PCC에 대한 세포 자멸사 유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페라진은 인간과 가축의 회충, 요충에 사용되는 구충제로서 급성이나 만성 독성이 낮은 편입니다. 사람에 대해 피페라진의 경구 독성, 이 경구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는 얘기죠. 경구, 입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니까 먹어서 나타내는 독성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LD50 뭐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lethal dose, 50%의 치명적인 독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킬로그램당 5g 이렇게 나와 있네요. 킬로그램당 5g. 그렇다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60kg이다 할 것 같으면 여기다 60을 곱해주면 되죠. 이 사람이 300g,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그중 반수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안전한 해열 진통제로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스피린이 레트에 대해서 LD50가 200mg per kg 이렇게 되죠. 몸무게 킬로그램당 200mg 이 얘기인데요. 아스피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비교하면 피페라진이 얼마나 독성이 낮은지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 rat 그랬죠. 이 rat라고 하는 것은 뭐 실험용 쥐라고 보면 되죠. 뭐 이처럼 피페라진의 독성이 낮아 안전성이 높다는 것을 자료에서 알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독성은 구충제로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독성을 파악한 자료이므로 항암제로서 가진 독성과 바로 연결할 수는 없겠죠. 회충, 요충 등의 구충제로 쓰이는 피페라진이 항암 효능을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구글링을 해봐도 이 피페라진에 대한 항암제로서의 임상시험 뭐 이런 내용은 마땅치가 않네요. 아마 항암제로서 임상시험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피페라진이 구충제로서 안전성과 독성에 대한 자료는 많이 확보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항암제로서 효능 뭐 이런 것들은 임상시험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뭔가 좀 소외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페라진과 같은 구충제가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게 있으면 댓글 이런 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